경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보육활동은 무엇일까요?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영유아 보육, 생활지도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속에서 영유아는 자유롭게 놀이하며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경험하고 교사 및 또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배려,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보육활동은 영유아의 삶과 발달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법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3에 의하여 부당한 간섭, 과도한 요구로 보육활동이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전문적 보육활동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등이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영유아의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 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되며,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가 해당됩니다.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업무 방해, 폭행, 상해,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무단 촬영, 녹음, 배포, 무고, 손괴,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부당 업무 강요 행위,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각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욕, 명예훼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와 제307조에 속하는 모욕, 명예훼손은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다른 부모들에게 교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가정사를 유포한 경우가 예로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현장 사례에는 다른 부모들에게 땡땡땡 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와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 맞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협박, 강요 유형입니다. 형법 제283조 및 제324조에 해당하는 협박, 강요는 보육교직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사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하거나 교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협박, 강요의 현장 사례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와 교사에게 다짜고짜 그만두게 하겠다, 신고해서 책임지게 하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라고 해서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과 공개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하며 선생님을 잘랐으면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다. 고개를 숙여 사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방해 유형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큰 소리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의 현장 사례로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큰 소리를 지르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가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어린이집 사무실로 와서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폭행 상해란 형법 제257조 상해 및 형법 제260조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육교직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도구를 이용하여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교사의 뺨을 때리는 경우,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교사가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 경우, 교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폭행 상해의 현장 사례로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나 보호자가 교실에 있는 의자를 들어 교사를 향해 던졌으나 의자가 교사를 살짝 비켜간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사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맘카페 게시판에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유형의 현장 사례로 인터넷 맘카페에 땡땡땡 어린이집 땡땡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나 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아이의 피부 질환이 어린이집의 지저분한 놀이 환경 때문이라며 인터넷 카페에 어린이집과 담임교사를 특정하며 질병을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 촬영, 녹음, 배포 행위 유형은 보육 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육 활동 중인 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단 촬영, 녹음, 배포 등의 현장 사례로는 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보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단체 채팅방 또는 맘카페에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고 유형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유아의 생활지도 방법에 학부모가 의심하며 자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영유아 신체학대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혼내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CCTV를 통해 보호자와 교사가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는 경우를 무고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손괴 유형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손괴는 어린이집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고의로 책상, 창문, 놀이기구 등 어린이집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어린이집 출석부, 교사의 보육일지 등 일부나 전부를 찢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교사가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손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화가 난 부모가 교사와의 면담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과 의자를 파손하는 경우 손괴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유형은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강제추행, 강간,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등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단톡방에 공유된 교사의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소지만 한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교사를 허락 없이 등 뒤에서 근접 촬영하거나 앉은 자세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 교사의 얼굴이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두고 성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사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는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부당 업무 강요 행위,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보육활동 참여를 넘어서 특혜 요구나 개인적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 국민신문고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 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 현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관할 구청과 그 외 모든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실 밖으로 수차례 나가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는 지금껏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왔다. 우리 아이는 지도하면 엇나가니 앞으로 선생님은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당 업무 강요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교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사례는 부당 업무 강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유아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에게 별도의 배상비를 요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자녀를 돌보느라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는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자녀의 보육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교사의 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물놀이를 싫어한다며 보육활동에 계획된 물놀이와 현장학습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글씨를 왜 안 가르쳐 주냐, 영어도 배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경우가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교사에게 폭언,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시행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보호자가 해당 교사에게 폭언, 항의, 협박을 하는 경우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도했는데 이를 교사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현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에 대하여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방해받거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들 간의 협의가 어려울 때 등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